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립 서비스를 했던 코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인 힘든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왜냐면 나도 정말 많이 들고 있거든.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SNS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이 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갠슬러가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밖으로 내몰았다. 실제로 일부 맞는 얘기긴 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해외로 나갔던 크립토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이브 디지털이라는 채굴 회사도 캐나다에 있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알고랜드도 이제 싱가포르로 피신을 갔는데 친크립토 정부가 들어서니까 올해 초에 미국으로 다시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과장도 있지만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명문화해서 규제 반대론자들이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법안을 제정하겠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요거 같습니다. 행정명령이든 친크립토 정부든 정권 바뀌면 다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되돌릴 수 없게 법을 추진하겠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암호화폐가 망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뭐 대문자 트럼프의 다운표까지 쓰면서 트럼프는 절대로 크립토를 다운시키지 않게 하겠다. 뭐 영화의 명대사처럼 이런 얘기를 했네요. 실제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니까 이거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느냐?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거는 지금 난리 났던데 주식도 올라갔는데요.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불난데 지금 막 기름을 뿌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잔치집이 더 막 크게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트럼프의 SNS를 통해서 불난데 부채질을 하면서 엄청난 포모를 유발했던 분야를 이제 소수몽키님이라고 미국 주식 하시는 유튜버 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자료를 가져와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양자 컴퓨터 9개사에 미국의 정부가 무려 20억 달러를 한 3조 원 되는 돈을 실제로 나 투자하겠다. 이렇게 데이터까지 쫙 나왔어요. 9개 회사 중에 5개는 상장사, 4개는 비상장사, 그리고 그 중에 IBM이라는 다 아는 우리 기업이 절반 10억 달러를 나 투자하겠다. 뭐 주가가 뭐 용솟음 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양자 컴퓨터 분야가 저번 주부터 막 들썩들썩 했던 것 같고요. 미국 자체가 투자를 하니까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 양자 얘기도 최근에서야 이제 확정이 된 거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다 아시겠지만 인텔의 올해 수익률만 224%, 3배가 넘어가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서 지분을 벌써 10% 샀나 봅니다. 굉장히 많이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세 전쟁을 필두로 히토류랑 리튬, 뭐 이런 전략 자산, 이런 회사들도 지분을 투자하면서 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양자 컴퓨터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도요, 사실 중국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0월쯤에 하워드 루트니 대통령이 이거 지분 협의, 미국 정부에서 이거 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작년 10월에 얘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무근이요 하고 뒤집었는데요. 지금 올해 5월이 돼서야 이게 확정이 맞구나 하고 사실로 밝혀졌다. 좀 뒤집고 이런 적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니까 뭐 주가가 나만하질 않겠죠. 심지어 인텔의 CEO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정기 보고를 하겠다. 우리가 뭘 진행할지, 뭘 했는지 항상 보고를 하겠다. 왜냐하면 거의 망해가는 기업을 심폐소생으로 살려놓고 거의 뭐 최고 기업 반열로 올려놨으니까 뭐 이렇게 할 만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사세요.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델, 우리 컴퓨터 회사 아시죠? 진짜 막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나가서 델을 사세요. 그들은 위대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한 기업들을 보면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나 일가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샀어요. 제 기억에 수백만 달러 정도를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대를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대리란 기업은 트럼프 아동저축 계좌 아시죠? 아마 7월 4일부터 시행할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태어난 친구들, 아이들에게 뭐 한 1000달러 정도를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8세 넘어서 이후에 이제 요거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원래는 최근에 태어난 친구들만 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각지대 애매하게 태어난 친구들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는 1년 더 빨리 태어났으면 받았을 텐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 등장을 해서요.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트럼프 아동저축 계좌에 후원을 했습니다. 10조 원인데 이 정도 립 서비스는 또 할 수 있겠죠. 본인들도 그래서 많이 사놓고 밀어주고 있다. 트럼프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적들도 많지만요. 이렇게 밀어주는 데는 화끈하게 밀어주니까 이 정부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뉴욕 연설에서 마이크론이라는 그러니까 메모리 업계 3등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밑에 마이크론 3등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뉴욕 연설에서 극찬, 마이크론 보이, 마이크론 is great, 뭐 마이 보이, 그러니까 뭐 내 새끼 뭐 이런 뜻이겠죠. 뭐 굉장히 좋은 회사다. 근데 실제로 얼마나 샀는지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이미 다 손을 썼다. 이미 샀다. 그래서 26년도 3월 2일에서 3월 25일쯤에 약 4회에 걸쳐서 이게 범위로만 나오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22에서 53만 달러 정도를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델보다는 적게 사긴 했어요. 그러나 발언하기 수분 전에 마이크론 좋아요 하기 전에 정말 정확한 시간까지 나옵니다. 조사하면. 오후 1시 19분 9초에 굉장히 큰 규모의 콜 옵션이 730만 달러 규모의 4종의 옵션이 체결이 됐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막대한 돈을 넣어서 상승에 베팅을 해서 나름대로 큰 수익을 거뒀었다. 참 트럼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현재 트럼프 일가의 코인 재산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10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지금은 주식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주식은 한 13억 달러, 14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그래도 조 단위가 넘는데 왜 이렇게 코인에 올인을 하는 크립토 대통령이 소극적일까? 이게 우리의 뭐 관심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책이 밀고 있는 게 AI, 양자 컴퓨터, 뭐 인텔, 아까 뭐 퀄컴, 뭐 마이크론 이어서 우주도 있습니다. 우주 쪽에 뭐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또 투자할 것이다 발표를 했거든요. 요런 데는 직접 국가에서 사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코인은 뭐 하고 있느냐?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AI든 양자 컴퓨터든 이런 데는요. 이미 있는 기존 법에다가 이미 있는 예산을 배정만 하면 됩니다. 이미 뭐 칩스 법이라든지 여러 법이 있고요. 그냥 예산을 분배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속도 체감이 빠르고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되는 적들도 사실상 거의 없고 뭐 중국이든 뭐 전 세계가 AI, 양자, 우주 다 하고 있거든요. 뭐 경쟁자는 있지만 적의 나라는 없다. 반대로 크립토는요. 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법이 없었는데 이제 막 제도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입법 규제화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통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느리겠죠. 법이 있어야 이 예산을 집어넣는데 이제 막 국방수권법에 예산으로 집어넣으려 그러고 이제 막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려 그러고 아르마 법안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은행들의 로비나 뭐 여러 가지 반대 협상 등 이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는 많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는 힘들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끼는 교훈은 어, 아마 트럼프 정부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크립토보다도 관세 전쟁이 조금 더 쉬웠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추진을 했겠죠. 법 없이 과감하게 밀어붙였던 관세 전쟁. 벌써 뭐 1년도 넘게 지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불법이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결국은 환불 엔딩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약간 지금 뻘쭘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 선거 가서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코인을 가지고 무법 상태에서 뭐 전략 비축도 하고 여러 가지를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선거 직전에 이것도 환불 엔딩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선거 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략 비축 밀어붙이고 뭐 여러 가지 막 다 해봤는데 이 최종 결과가 그거 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선거에서 망할 수 있다. 이 굉장히 입법 작업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하기 전에 분명히 내지르긴 할 거예요. 내지를 거예요. 전략 비축에 대한 선언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뭐 로드맵은 분명히 저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후원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 정도는 분명히 하겠지만 아마도 이 입법까지 가는 과정이요. 생각보다는 길고 힘듭니다. 즉,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 선거를 치르는 게 저는 제 생각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법이요. 뭐 하나 나오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이게 다 이거 한 번에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전에 지니어스 법 힘들게 통과시켰죠. 뭐 원 뷰티풀 빅 뷰티풀 법안도 통과시켰고 그 뒤로 지금 클래리티가 되네 마네 하고 있고 그 뒤로 아르마 법안 또 하고 있고 또 국방수권법에 비트코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완벽하게 다 끝낸 상태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지르고 완벽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치러서 요게 이제 뭐 본인들 뜻대로 이렇게 성공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도 일부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선거 전에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지를 때가 아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뒤로 가서 다 입법이 완벽하게 되고 완벽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뭐 큰 상승이 나오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기대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이대로 중간 선거를 치러서 여기에서 이제 뭐 선거표를 득표해서 입법까지 많이 최대한 추진하는 게 트럼프 정부의 지금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러면 트럼프 일가가 아마도 우리보다는 훨씬 코인 입법이라든지 전략 비축이라든지 성공을 바라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들고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충 하고 뭐 이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것까지 치사하게 하고 있어? 이런 것까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인데요.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CFTC에 두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예뻐하는 크립토 업계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 직원 두 명이 문제를 제기하니까요. 트럼프가 아마도 CFTC 수장들을 통해서 그 두 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폴리마켓, 크립토닷컴, 뭐 제미니, 특히나 폴리마켓은 이거 도박이냐 아니냐 뭐 논란도 있고요. 이거 고객 보호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이 두 명의 친구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럼 물러나게 하고 누가 처리를 했느냐? 당시 CFTC 이제 권한대행위원장 캐롤라인 팜이라는 여자분 있잖아요. 그리고 수석 법률 고문들이 이 규제 승인 절차를 원활히 통과하거나 감독을 피할 수 있도록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CFTC도 완전히 트럼프의 입김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잘린 두 사람은 각각 문페이와 제이미니 타이탄으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하고 있죠. 뭐 유치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너 왜 우리 애들 건드려? 너네 잘라. 이런 것도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걸 뒤에서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CFTC 관련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하나하나를 알고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법원에서 제이미니에게 500만 달러 벌금 합의, 그러니까 제민이랑 CFTC가 제민이가 너네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500만 달러 벌금 내고 퉁치자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벌금을 때렸던 이 CFTC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 벌금 냈던 거 그거 무효입니다. 내가 벌금 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장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반 크립토였는데
지금 친 크립토 오니까 아 미안했다. 벌금 납부 합의했던 거 그거 자체도 무효로 하자. 소송도 없었던 걸로 하자라는 취지의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CFTC는 해당 제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했다. 그 정도로는 그렇게 괴롭힐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소라는 거겠죠. 참 재밌죠. 그래서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는 재민이는요. 벌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아마 요거 냈을 건데 다시 환불받는 전 머리털 나서 이런 거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크립토 기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챙기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제이미니가 나와서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제이미니 한 케이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대선 당시에 각각 100만 달러 정도를 후원을 했었어요. 두 명이니까 각각 100에서 2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100만 달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직접 대선을 위해 후원을 하는 건요. 생각보다 후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최대 한도를 따져 보니까요. 사실 1인당 투자 그 후원 금액이 85만 달러밖에 안 됐다. 그래서 15만 달러씩 거슬러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한도를 꽉꽉 채워서 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팩이 나오는 거죠. 정치 후원회 쪽으로 아예 단체로 하면 거의 여기는 무한대로 후원을 할 수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제미니 윙클보스 형제가 2,100만 달러 정도, 당시에 비트코인 188개 정도를 후원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트럼프 아들들이 굉장한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 있죠. 이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때 제미니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를 후원했는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한 회사를 만드는데 뭐 적지 않은 돈을 후원을 했겠죠. 이러니까 제미니가 이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 막 사람들이 잘려 나가고요. 벌금이 무효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미니의 소원은 뭐였냐면요. SEC랑 CFTC 양쪽으로 소송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뭐 대부분 크립토 기업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뭐 비트코인 ETF 현물, 사실 이 제미니가 원조거든요. 10년 전부터 이거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것도 원했었고 또 IPO 상장까지 나스닥에 원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제 후원을 하고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래 그렇게 원했었어 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SEC랑 CFTC에서 동시에 수사를 종결을 시키고 죄 없어. 그리고 지금 뭐 벌금 합의 무효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 올해 총과 작년 말쯤에 CFTC의 수장 퀸텐즈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분이 친 크립토 인사인 줄 알고 당신이 CFTC 수장 위원장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윙클보스 형제가 트럼프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형, 근데 쟤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나 옛날에 괴롭힐 때 저 사람이 있었거든. 저 사람 너무 힘드니까 저 형은 위원장 시키지 마. 나 힘들어. 뭐 요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낙마를 시키고 지금 현재 다른 수장을 앉혀놨거든요. 제미니의 파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의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작년 9월이었죠. 나스닥의 IPO로 성공까지 시켰다. 야, 이 정도면요.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지금 모든 양면, 일심양면으로 크립토계를 돕고 있다. 단지 뭐 가격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게 입법까지는 어렵지만 행정명령은 숱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뭐 전력 비축 선언을 하면서 뭐 베네수엘라다, 캄보디아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뭐 그런 카더라 얘기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압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크립토 기업들에게 연준 계좌도 허용을 시켜준다 하고 있고 401k의 크립토도 매수를 시켜준다고 하고 있고 지니어스 법도 작년에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빌드업을 하면서 시간은 걸리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판을 크게 짜고 있는 그들도 지금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적마저도 뭐 대표적인 분들이 JP 모건 같은 분들이죠. 또는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적들도 결국은 코인의 제도권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쪽으로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들, 오늘 나왔던 기사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JP모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검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검토한다는 건 그냥 무조건 한다는 뭐 얘기겠죠. 이미 다 결정이 됐으니까 기사가 났을 텐데. 자, 그러면 JP모건은요. JPM이라는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2019년에 이미 출시를 했어요. 2015년부터 만들어서 19년도에는 발표만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냐? 이 JPM은 쉽게 얘기하면 CBDC 비슷한 겁니다. 근데 CBDC만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만 쓰면 소용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독서 상품권이나 컬처랜드는 컬처랜드 제휴사만 쓸 수 있는데, 이 JPM은 자신들의 협력사, JP모건의 협력사 본인들끼리만 쓰니까 난 요거까지만 하고 싶고, 일반적인 거 퍼블릭한 거 쓰고 싶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 퍼져나간다. 제도권이 지금 입법이 하나하나씩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클이나 테더처럼 퍼블릭한 거, 뭐 이더리움 고속도로 같은 거, 또는 솔라나 고속도로 여기를 태워야 전 세계를 이제 장악을 하고 남들이 내 걸 써주겠거나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혜택을 본인들이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검토하고 있겠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도 상당히 진전이 된 이유가 결국 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코인판을 버리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막 힘들고 어려워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더 나왔네요. 어제 밤이었는데 JP모건이 크립토 애널리스트 바이스 프레지던트직을 채용을 한다. 뭐 팀장급을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끼리만 쓰는데 무슨 애널리스트가 필요 있고 그냥 뭐 환율하고 뭐 이 주식 이거 판단하는데 곁다리 부서로서만 채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이제 대중적으로 크립토를 사고 팔 수 있게 시황을 매일 분석을 해줄게. 물론 장난질은 칠 수 있겠지만 대중을 상대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대중을 상대로 뭐 올랐어요, 내렸어요를 하는 지금 애널리스트를 채용한다. 어느 정도 저는 준비가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결국은 더 우리보다 간절하게 트럼프 일가와 그의 후원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적들인 전통금융, 이란, 러시아, 북한마저 코인이 필요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먹고 좀 여유를 갖고 뛰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